오늘은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탐방객이 찾아서 기네스북에 오른 국립공원의 트레킹 코스를 걸어보려고 해요. 장마철이라 날씨가 덥고 습한 만큼 힘든 산행보다는 산에 허리를 애두르며 산책 같은 산행을 할 수 있는 둘레길로 향해 보려고 해요. 여기는 서울 지하철 3호선 불광역이에요. 오늘의 트레킹 코스 입구는 불광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어요. 방문객이 많아 기네스북에까지 등재된 국립공원답게 지하철역부터 등산 동호회 분들의 모습이 많이 보여요. 불광역 2번 출구에서 나온 방향으로 길을 따라 걸으면 되는데요. 얼마 걷지 않아 편의점이 보여요. 트레킹 코스 입구를 가기 전에 대로변에 있는 유일한 편의점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 있으면 들렸다 가시면 돼요. 관광 안내소가 나올 때까지 왔던 방향으로 직진하여 15분 정도 걸어가면 되는데요. 산자락에 가까이 있는 동네인 만큼 이곳은 도로를 걷는데도 양옆으로 벌써 풍경이 도심과는 사뭇 다르네요. 가는 길에 신호 없는 짧은 횡단보도가 몇 개 나오는데요. 앞쪽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면 돼요. 횡단보도를 건너고 바로 관광 안내소가 나오면 조금만 더 가던 방향으로 올라갈게요. 관광 안내소에서 걸어와 버스 정류장을 지나면 저기 오늘 트레킹의 출발지를 안내하는 표지판이 보이네요. 오늘 걸을 트레킹 코스는 북한산 생태공원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공원 초입에서 둘레길이 시작되는 상단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인데요. 공원이 넓지 않고 길이 다 연결되어 있어 어디로든 길은 통해요. 저는 위쪽 방향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비가 온 뒤여서 녹음에 비향이 진하게 배어나오고 있어요. 비 온 뒤 트레킹 길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정취가 있지만 길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꼭 트레킹화 신고 조심히 걸으셔야 해요. 아까 안내판 지도에서 봤던 북한산 생태공원 상단 끝 지점에 왔고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둘레길의 출발 지점을 만날 수 있어요. 북한산에 한 봉우리가 보여요. 오늘은 봉우리로 등산을 가는 것은 아니고 북한산 둘레길 중에 길의 재미와 만날 수 있는 풍경이 시야에서 탁 트여 인기가 가장 많다는 구간을 걸어볼 거예요. 표지판에 북한산 둘레길 진관동 표시를 따라 걸어가면 서울 둘레길 완주를 인증하는 스탬프함이 나와요. 스탬프함을 지나면 오늘의 트레킹 코스가 바로 시작돼요. 북한산 둘레길 중에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8구간 구름정원길을 걸어볼게요. 구름정원길 구간이 끝나면 이어서 특별한 마을과 가슴에서 뜨거움이 올라오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품은 곳도 둘러보려고 해요. 북한산은 특성상 은평구와 서울 둘레길과 국립공원 등 여러 곳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표지판이 복잡해서 길이 헷갈리기가 쉬운데요. 오늘은 무조건 북한산 둘레길 진관동이라는 이름만 보고 가면 돼요. 8구간 구름정원길은 약 5.2km로 너무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은 가벼운 등산 정도의 길이에요. 길이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되는데 가파르지 않기 때문에 멋진 경치를 보면서 자연을 듬뿍 느끼기까지 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구간이에요. 지금 걸으면서 느끼는데 숲길의 풍광이 굉장히 다채롭게 자주 바뀌어서 걷는 자체가 재밌어요. 북한산은 원래 화강암이 많은 거친 산길이지만 특히 둘레길은 나무 데크길이 잘 조성돼 있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어요. 과거에는 둘레길이나 산행에 중장년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요즘은 MZ세대들도 트레킹이나 산 종주를 즐기고 있어서 걷는 길에 종종 마주치게 되더라고요. 오르막을 걷다 보니 하늘이 보이는 구간을 지나게 되네요. 비 온 뒤라서 흙이랑 풀의 젖은 향이 진하게 올라오는데요.
자연을 친구 삼아 천천히 걸으니 마음이 힐링되면서 편안해져요. 콧노래를 부르며 걷다 보니 저기에 하늘 전망대가 보여요. 하늘 전망대는 시야가 탁 트인 8구간의 가장 좋은 쉼터이기 때문에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가보도록 할게요. 은평구가 파노라마처럼 한눈에 보이는 전망대예요. 높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굉장히 시원하게 도시 풍경이 펼쳐져요. 높은 곳에 탁 트인 공간에 서서 작게 오밀조밀 보이는 건물들을 보면 제 마음의 시야도 눈앞에 놓인 가지를 보는 것보다 숲을 보는 관점으로 전환되는 것 같아요. 뒤쪽으로는 북한산의 봉우리가 보이는데 위치상 족두리봉이 아닐까 싶어요. 하늘 전망대 벤치에 앉아서 싸가지고 온 간식을 먹고 가려고 해요. 과일 젤리 주스와 후르츠 믹스 젤리를 집에서 얼려왔는데요. 트레킹에는 이만한 간식이 없는 것 같아요. 집에서부터 적당히 녹아서 간식 먹을 타임에는 온몸의 에너지를 채워주는 과일 슬러시가 되어 있네요. 필요한 분은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 테니 눌러서 보시면 돼요. 간식을 먹으며 더위를 식히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하늘 전망대에서 조금만 걸어오면 8구간의 하이라이트 구간이 나와요. 이 구간 때문에 북한산 둘레길 8구간의 이름이 구름정원길이에요. 바로 이 구간인데요. 길이가 길지는 않지만 산에 둥둥 떠서 걷는 기분이 들어요. 걸으며 왼쪽으로 보이는 시티뷰도 일품이고요. 이 구간을 지날 때 놓치지 마시고 꼭 인생샷 남기시기를 바랄게요. 하늘에 펼쳐놓은 것 같은 다리를 지나 멋진 소나무들이 반겨주는 길을 걸어가 볼게요. 걷다 보니까 그냥 산길 같지 않고 잘 다듬어진 정원길을 걷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도 구름정원길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여기 갈림길이 8구간에서 가장 헷갈릴 수 있는 길이에요. 북한산 둘레길 진관동 표시만 따라가면 돼요. 여기서는 철제 난간이 있는 길로 내려갈게요. 비 온 뒤라서 평소에 볕이 많이 안 드는 구간은 조금 눅눅한 감이 있어요. 곳곳에 이끼가 있는 바위길도 꽤 있기 때문에 미끄러움 조심하셔야 해요. 푸르른 산들바람이 불어와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줘요. 방향이 엄청 많은 표지판이 나오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북한산 둘레길 진관동 방향. 참나무가 많은 북한산 전역에는 오색 딱따구리가 서식하고 있다고 해요. 새들이 노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오색 딱따구리는 국내 곳곳의 숲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숲의 건강도를 나타내는 생태환경 지표정이어서 숲의 의사로도 불리고 있어요. 걷다 보니 처음으로 계곡물을 만났어요. 북한산은 수량이 풍부한 편이어서 갈수록 더욱 많은 물이 있어요. 팔구간의 중간쯤 오면 화장실이 있어요. 산길에 있는 화장실에 청결도를 많이 바랄 수는 없지만 급한 불은 끌 수 있어요. 국립공원은 금지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200만 원이나 되니 주의하셔야 해요. 북한산 둘레길 진관동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볼게요. 내려가다 보면 운동장 같은 동그란 형태의 쉼터가 나오는데요. 따로 연결된 길은 없고요. 왼쪽 방향으로 꺾어서 계속 갈게요. 까마귀가 엄청나게 우네요.
여기서부터 마을길을 통과해서 둘레길로 다시 진입해야 해요. 마을길에서 다시 둘레길로 진입하는 것도 사실 표지판이 딱 필요하다 싶을 때 눈앞에 나타나서 큰 어려움은 없어요. 공원을 가로질러 끝까지 걸어갈게요. 공원의 끝에는 앞에 보이다시피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여기는 불광중학교 근처 마을길인데요. 고즈넉하고 분위기 좋은 카페랑 맛집이 많아요. 내려오던 길로 쭉 내려오다가 주은혜교회 건물을 끼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갈게요. 여기 갈림길에서 앞에 보이는 표지판에 따라 왼쪽으로 가다 보면 둘레길로 다시 진입하는 데크길이 나와요. 마을길이 끝나고 둘레길 진입로로 올라갈게요. 둘레길이 마을길이랑 맞닿아 있는 곳이어서 올라오자마자 운동기구들이 보이네요. 운동기구 지나서 조금 걷다 보면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긴 하지만 산 아래쪽이 아닌 산 위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여기서 마을길로 아주 잠깐 빠지고 다시 둘레길이 연결돼요. 북한산 둘레길 8코스는 유명하고 많이 찾는 코스여서 산행 내내 사람을 계속 마주치게 돼요. 마을 도로 잠깐 나오고 다시 둘레길로 올라가면 돼요. 서울에 있는 트레킹 코스는 사실 지방에 있는 코스들이 갖지 못하는 최고의 장점이 몇 가지 있어요. 둘레길 중간중간에 체력이 안 되거나 혹은 마음이 변하면 언제든지 중단하고 내려갈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또 대중교통 시간에 매이지 않아도 되니까 그 점도 트레킹을 즐기는데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다리를 건너면 점점 풍성한 계곡물을 보게 되는데요. 소리만 들어도 정말 시원하네요. 이 계곡물에는 내려갈 수 없지만 8구간 길이 끝나고 가평계곡 못지않게 물놀이 할 수 있는 곳이 나오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다리를 건너 진관동 방향으로 계속 가볼게요. 이 지점쯤 오니까 지금 보이는 나무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무슨 나무인지 아시는 분 댓글에 남겨주시겠어요? 만져보니 껍질이 시멘트같이 딱딱했어요. 저는 걸음이 느린 편은 아닌데요. 지금 지나가시는 두 분은 빠르게 걸으며 운동하시더라고요. 두 분 다 2번씩 마주친 것 같아요. 걸으면서 다시 한번 느끼지만 북한산 둘레길 정말 걷기 편하게 잘 정비되어 있네요. 대중교통으로 오기도 좋으니까 부담 없이 트레킹 한번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초반에 나온 구름정원 다리 못지않게 멋진 포토스팟이에요. 북한산 봉우리들이 나란히 인사하듯이 멋지게 펼쳐져 있어요. 산봉우리 하나씩 보며 땀을 식히고 있어요. 맞죠? 저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 아까도 배웠었죠? 북한산 둘레길 8구간 구름정원길은 여기서 마무리가 돼요. 옆에 아치형으로 된 다리는 진관 생태다리예요. 여기서부터 표지판에서 익숙하게 봤던 진관동인데요. 8구간 트레킹을 마치고 다음 기가 막힌 멋진 코스 구경하기 전에 근처에서 식사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산채 비빔밥하고 서리태 콩국수를 시켰어요. 트레킹 할 때마다 운이 좋은 건지 정말 더위가 한 방에 사라지는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맛있는 콩국수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왔는데 식당 앞에 무궁화 꽃이 피어 있었어요. 요즘은 무궁화가 잘 안 보여서 신기해서 찍어봤는데요. 여기가 진관사 근처인 만큼 무언가 애국심을 준비하라는 신호 같아요. 아까 진관 생태다리에서 진관동이라는 화살표 따라 1분만 내려오면 바로 이렇게 정비된 이주택지가 나와요. 쭉 따라 걷다가 왼쪽으로 돌면 은평 한옥마을이 나와요. 은평 한옥마을은 은평구 진관동에 조성된 현대식 한옥마을인데요. 2010년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진관동 일대에 한옥마을 조성을 계획하면서 2012년부터 개발돼서 현재도 계속 짓고 있어요. 서울에서 세 번째로 큰 한옥단지여서 관광 명소로도 유명한 곳이에요. 마을은 바둑판 형태로 되어 있어서 길을 잃을 염려는 없고요. 원하는 대로 돌아다니며 구경하면 될 것 같아요. 큰 도로 쪽으로 가면 은평 역사 한옥박물관이 있어요. 은평 역사 한옥박물관은 은평구 역사와 한옥에 대해 전시해 놓았는데요. 1,000원의 입장료가 있지만 여기까지 왔다면 안 들어가면 후회할 만한 것이 있어요. 저는 꼭 보고 가야 할 게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가 볼게요. 팜플릿도 꼭 챙기시고요. 2층부터 전시실이어서 2층으로 올라갈게요. 2층에는 은평구 역사에 대해 전시되어 있는데요. 2005년부터 진행된 은평 뉴타운 재개발로 발굴된 유물들이 역사 설명과 함께 전시되어 있어요. 2층 전시실에서 꼭 봐야 하는 것은 진관사 이야기예요. 2009년 5월에 진관사 칠성각 해체 보수를 하던 중에 내부에서 일제시대에 백초열 스님이 쓰던 태극기와 독립신문이 발견되었어요. 그때 쓰던 실제 태극기가 여기에 전시가 되어 있어요. 백초열 스님은 독립운동 중에 감옥에서 순국하셨는데 그 얼이 느껴져요. 지금 바닥에 보이는 것은 무덤인데요. 은평구는 조선시대에 사대문 안에 시신을 매장할 수 없다는 원칙 때문에 사대문과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죽은 사람들의 매장지로 집중 사용되었다고 해요. 2층에는 작은 도서관도 있어요. 3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3층에는 한옥에 대해 기구나 제작법 등이 전시가 되어 있었어요. 한옥 조리법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생각해보니 한옥은 못 하나 안 받고 견고하게 짓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건축법이네요. 3층에서 밖으로 나오면 한옥마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가 나오는데요. 북한산 자락에 폭 쌓여있는 한옥마을 전경을 보니 조선시대의 양반들이 모여 사는 마을을 보는 것만 같아요. 여기 한옥마을에 들어와서 살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망원경이 왜 있을까 봤더니 여기서는 북한산 12개 봉우리를 다 볼 수가 있더라고요. 멋진 산 눈에 가득 담아요. 3층 전망대 옆에는 정자와 놀이터도 있으니 아이들과 함께 오는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한옥마을을 지나 진관사 쪽으로 가볼게요. 진관사 쪽으로 걷다 보면 오두막이 나오는데요. 저 오두막은 포토존이에요. 여기서 놓치면 정말 아까운 한옥습지가 오두막 바로 옆에 있어요. 짧은 길이지만 습지로 걷게 되면 신기한 것들을 구경하며 걸을 수 있어요. (220년) 된 느티나무 보호수가 나오네요. 보호수가 이거 하나만은 아니고 여러 곳에 있어요. 보호수 옆에는 곤충 호텔이 있는데요. 농약 등의 피해를 받는 곤충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해요. 습지를 나와 위쪽으로 올라가면 진관사 방향이에요.
진관사 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문학관이나 미술관도 있어서 앞쪽 트레킹길 안 가고 이곳만 따로 와도 하루 즐겁게 보내기 충분한 곳인 것 같아요. 저녁 노을이 지기 시작하는데요. 진관사 가는 길에 만나는 마실길이랑 진관사까지 모두 기대가 돼요. 앞으로 쭉 가면 진관사가 나오고요. 여기서 왼쪽으로 틀면 마실길 근린공원이 나오는데요. 저는 저 앞에 있는 화장실 들렀다가 마실길 근린공원과도 연결이 되는 길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보려고 해요. 화장실 바로 앞에는 공영 주차장이 있는데 근처에서 가장 싼 주차장이지만 주말에는 자리가 협소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고요. 올라왔던 길을 다시 내려다보면 마실길 근린공원으로 가는 북한산 누리길이라는 나무 아치문이 보여요. 쭉 따라 내려가면 마실길 근린공원이에요. 나무다리 쪽으로 가면 본격적인 공원이 시작돼요. 나무다리 사이로 계곡이 흐르는데 계곡에서 가족들이 강아지랑 놀고 있네요. 마실길 근린공원 계곡은 국립공원이 아니어서 들어가서 놀 수 있어요. 나무다리를 건너면 그림 같은 은행나무 숲길이 나오는데요. 유명한 포토스팟이에요. 오후에 늦은 햇살 받으며 은행나무 사이사이를 걸으니 꿈길을 걷는 것만 같아요. 은행나무 숲 근처에는 정자와 쉴만한 벤치가 충분히 있어 앉아서 사색하다가도 좋을 것 같아요. 새집도 있네요. 은행나무 숲 옆으로 계곡이 흐르는데요.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이 나 있어요. 서울에서 이렇게 수량이 풍부한 곳도 많지 않을 거예요. 멀리 가기 어려운 분들은 북한산 마실길 근린공원 계곡 정말 강력 추천드려요. 마실길 근린공원에서 올라와서 진관사 쪽으로 올라가 볼게요. 진관사에 하늘 높이 뻗은 멋진 나무들이 맞이해주네요. 진관사는 비구니, 즉 여성 스님들이 수련을 하는 곳이에요. 절 입구부터 차분하고 정갈한 인상을 받아요. 진관사 계곡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마실길 근린공원 바로 근처에 있긴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국립공원이어서 계곡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일주문 앞 다리를 기점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계곡을 옆에 두고 걷는 길인데요. 이따가 나올 때 이쪽으로 걸어 나와 보기로 하고 일주문 쪽으로 갈게요. 여기서부터는 백초월 스님을 기념하는 백초월길이에요. 백초월길을 걸으며 일제강점기에 이 길 위에서 나라에 대해 고뇌했던 백초월 스님을 느껴봐요. 북한산 앞 절이 멋지네요. 대웅전 쪽으로 올라가는 길 또한 계곡길을 끼고 있는데요. 계곡물 맑은 거 보세요. 이런 에메랄드빛 계곡을 또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진관사 들어가기 전 바로 앞에 230년 된 느티나무 보호수가 있어요. 한옥마을에서 본 것보다 10살이나 많네요. 느티나무 하니 이순신 장군이 생각나는데요. 우리나라 판옥선은 단단한 목재인 느티나무를 썼고 당시 일본 배는 고유종인 삼나무를 많이 써서 우리나라 배에 비해 약했다고 해요. 진관사의 수륙제라는 불교 의례는 국가무형문화재 126호로 지정되었다고 해요. 진관사로 들어가 볼게요. 진관사 내부 전경이 한 폭의 그림 같아요. 바로 앞에 보이는 건 대웅전이고요. 오른쪽 대각선 방향으로 가면 백초월 스님의 태극기와 독립신문이 발굴되었던 칠성각이 나와요. 칠성각을 직접 보니 사뭇 또 느낌이 다르네요. 진관사 대웅전 마당을 나와 아까 계곡을 낀 길로 내려가 보려고 해요.
돌다리를 건너가는데 옆쪽을 돌아보니 기가 막힌 진간사 계곡이 눈을 사로잡네요. 돌다리를 건너자마자 나오는 철제 계단으로 내려가면 진관사 입구까지 계곡을 낀 산책길이 이어져요. 북한산이 감싸고 있는 고즈넉한 절의 산책로는 맑은 물까지 품고 있어서 자연에 흠뻑 젖어 사색하며 걷기에 좋았어요. 한옥마을 쪽으로 내려가서 대로변에 있는 유명한 카페에서 차 한잔하며 마무리해보려고 해요. 한옥이 내려다 보이는 카페인데요. 세상에 쑥 인절미 갸또 쇼콜라 맛이 미쳤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북한산 둘레길 8구간 구름정원길과 진관동 은평 한옥마을 진관사까지 어떠셨나요? 저처럼 같이 붙여서 하루를 온전히 즐겨볼 수도 있고 한 곳만 선택해서 여행해도 손색이 없는 곳이에요. 서울 가까운 곳에 이렇게 자연과 역사를 깊이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곳이 있다는 것이 감사했어요. 트레킹과 여행에 대해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즐거운 자연 속 트레킹 여행으로 뵐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